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승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은 잠시 조금 뭐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뭐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순매수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콜옵션으로 갈아탔네요. 콜옵션으로 갈아탔습니다. 외국인이 콜옵션으로 갈아탔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296억이 들어왔고요. 풋옵션은 조금 뺐습니다. 35억 정도 뺐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환율을 한번 볼까요? 환율도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로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 강해지면. 근데 약해지면 또 풋을 사면서 또 주식을 팔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가 오른 이유는 그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도체 종목은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그 D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지금 떨어졌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모리도 그렇고 랜드 프레시도 그렇고 지금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뉴스 하나로 올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어제는 떨어졌습니다. 반도체도 떨어졌어요. 고점 패턴을 만들고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풋은 팔긴 했는데 그리고 코스피도 들어오긴 했는데 환율이 바뀌면 외국인은 금방 또 팔면서 선물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행동을 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을 잘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요 라인 요게 요날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날 생겼겠네. 요날 생기면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쁜 건 없고요. 조금 더 주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환율이 계속 강세를 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굳이 선물을 흔들어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그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부채 관련해서도 3월 말까지 해서 뭐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삼성전기는 우선 떴습니다. 한번 떴으니까 반짝 올리고 반짝 올렸다가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올라가는 게 강하기 때문에 뭐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오면서 얘가 올라갔다가 뿅 떨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봤고요. 오늘 또 다른 거는 없죠.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자라는 것은 주식의 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의 떡을 9개의 주식으로 배당을 해서 나눠 먹었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받고, 만약에 주식이 뭐 1,500원이다 그러면은 뭐 1,500원에 대한 뭐 할증을 뭐 10% 했다 그러면 1,500원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 정도, 1,000원의 10%면 900원이라고 치죠. 1,000원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었는데 10% 할증을 했어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는 뭐 안 하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10%면은 100원을 빼니까 990원 아니죠? 900원. 9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하는데, 이게 왜 하냐? 운영자금, 재무개선, 신규사업, M&A 뭐 등을 위해서 하는데요. 운영자금이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M&A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좋게 봐서. 근데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떡을 9개에서 증자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하면은 16개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9개에서 16개로 나눠 먹으면 옛날에는 500원씩 가져갔었는데 200원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한테는 좋지만 주주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안 좋으니까 주식이 증자 후에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개 있는데 10개를 더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 0.1개씩 해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 잉여금이 감소를 합니다. 남아있던 돈.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거는 이익을 내서 회사에 쟁여놓고 있던 돈으로 해서 주식을 더 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떡 5명에서 10명으로 나누게 되면 주주들한테는 안 좋겠죠. 우선은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편, 자산의 감소는 오른편. 그러면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오른편,
자본과 부채의 감소는 왼편, 이렇게 해서 대차 대조표와 분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분개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때 유상증자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두 개가 다 증가를 하고요. 무상증자는 자산의 증가는 없고요. 자본의 증가, 자본 잉여금의 감소.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 뭐 1000%였는데 그게 자본으로 되면서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뭐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하면 그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면 제3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뭐 하락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더 올라가서 그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다르긴 한데 우선은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1년 유예라든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전환할 수 없다. 주가로 전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6개월 후부터 하겠다. 뭐 3개월 후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약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뜹니다. 공시가.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사채의 가격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뭐 25일, 뭐 28일, 뭐 말일 이렇게 조정해지기도 하고 뭐 5일날 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러면 만약에 1000주를 전환사채 하려고 했었는데 1000원에 1000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500원으로 떨어지면 금액에 맞춰서 2000주가 됩니다. 주식수가. 그리고 한 번 더 250원으로 더 떨어지면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 이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그러니까 유상증자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니까 부채는 또 없어지죠. 회사의 부채는 없어지고 누군가는 전환사채로 작은 돈으로 큰 그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식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환사채를 천천히 합니다. 계속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 3년 떨어뜨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싸게 그리고 많이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후에 한번 대차게 올린 다음에 팔아먹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구나. 전환사채가 언제서부터 전환해서 바뀌는구나. 이건 제3자나 아니면 뭐 대표이사라든가 뭐 관계자가 했을 때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전환을 하게 되면 만약에 2,000원에 전환을 했는데 주가가 2,500원, 3,000원이다. 그러면 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높게 주식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전환을 시켜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 보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근데 유상감자는 뭐 거의 안 하죠. 유상감자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이 남으니까 주주들에게 이제 분배하겠다는 뜻인데요. 자본 감소하고 자산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익을 챙깁니다.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무상감자입니다. 무상감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을 빼서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계속 나니 뭐 200억의 뭐 자본이었는데 뭐 무상감자 뭐 90% 하겠다 몇 프로 하겠다라고 하면 자본금은 확 떨어지면서 자본이 감소하면서 감자 차익이 발생합니다. 감자하는 데 들어가는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차익금을 회사 입장에서 이제 결손금, 그러니까 손해난 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차익금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 이하는 또 유증이 안 돼요. 유상증자가 안 됩니다. 요거는 분계를 보시면은 유상감자는 자본도 감사하고 자산도 감사합니다. 유상증자처럼. 네, 똑같이 유상증자는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감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무상감자는 자본은 감사하고 감작 차익은 증가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은 증가하고 자본 이익 잉여금은 줄어드는 걸로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필살기가 뭐냐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쓰죠. 무상감자를 하겠다. 무상감자를 하겠다는 거는 만약에 500원짜리 10주를 5,000원으로 주식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감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그 차익금으로 결손금을 덜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본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주식의 가격이 만약에 5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잖아요.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또 그걸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액면가 이하는 유증이 안 되니까 액면가를 높이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얘는 옛날에 이제 대음부품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감자 결정에서 98% 감자를 해서 726억 원짜리가 14억으로 감소를 합니다. 자본금이. 그리고 제3자 유증 발표하고 회생 절차 결정되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지정 이후에 이제 관리 종목 해제 이후에 300% 이상 급등 후에 급락해서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요. 상장 후에 한 만원에서 한 1,000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상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감자한다, 뭐 유상증자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오를 수 있지만 계속 가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시면 팔아야 된다. 그럼 무상감자한다? 이 회사는 끝나겠구나.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상감자 후에 꼭 유상증자를 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개미들 잡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고요. 그 내용을 잘 보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종목들을 좀 볼까요?
우상 사료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의 단일가라고 있어요.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이거를 좀, 아이고, 아이고, 어렵네요. 어렵네요. 아, 이거군요. 요거를 잠깐 뺐다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보면 우성사료가 지금 5% 상승했죠. 다음에 한일사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에 없나요? 한일 사료도 상승했고요. 사료주들이 좀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뭐 사료주가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 사조동화원인가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한 2%, 3% 정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11선이나 이 선을 가지고 디디고서 아마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상승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당히 올라가면 팔고서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건 검색식을 다른 걸 한번 봐볼까요? 오늘 올랐던 건데 얘도 이렇게 꼬리 달고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 다는 것들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 분봉을 보시면 이 연애선에 항상 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로 대응하실 때에도 오늘 제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부터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 근처들 연애선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여기서 한 번은 반등을 주거든요. 거의 여기서 연애선에서 한 번씩은 다 반등을 줍니다. 얘도 아직까지 좀 덜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졌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얘를 돌파하면 또 많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얘를 절대 못 올라가요. 보시면
얘를 한 번도 뚫지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얘 위에 있어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선 위에 있어야 올라간다. 연애선 위에 있어야 상승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올라간다. 더 빨리 올라가는 애들은 여기서 그냥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잡는 건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먹잖아요. 요거는 작게 올라간 거지만 크게 올라간 것들 보면 이 수익이 큽니다. 4%, 5%, 뭐 어떤 거는 10몇 %씩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꼭 1분봉을 보시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뭐 한 번은 올라가는데 지금 꼬리 계속 달잖아요. 꼬리를 어중간하게 꼬리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꼬리를 달면 떨어진다. 저점에서 꼬리를 달면 올라간다.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생긴 모양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이 모양이 나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 모양이 나오니까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몇 번씩 드렸어요. 얘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요. 좀 봐야 됩니다. C큐브도 강하게 75%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끝나고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고점을 찍으러 갈 겁니다. 요것도 또 생겼죠. 이것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어디서 사야 되냐? 요 라인에서 사면 됩니다. 요 라인 미치면 더 좋고요. 연애선에서 꼭 사셔야 됩니다. 연애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대주전자는 아직 뭐 바닥에서 이제 잠깐 반짝 올라간 거니까요. 더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근데 하락은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여기서 하락한 애들은 한 번 더 하락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하락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진이 여기서 났어요. 지진이 나면, 크게 나면 여진이 발생합니다. 그 여진이 발생해서 올라갔고, 올라가는 지진이 났으니까 그 지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떨어지는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잔여 지진이 남아서 조금 더 횡보를 하던지 떨어져서 이제 올라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큰 지진이 났잖아요. 여기도 큰 올라가는 지진이 났어요. 큰 올라가는 지진이 나니까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는 떨어지는 지진이 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진으로 떨어지다가 이거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지진이 나온 겁니다. 한참 걸리죠, 한참. 그렇게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거의 강도를 보는 게 이제 이게 강도를 보는 겁니다. 이 지진의 힘이 크냐 적냐. 이 ADX, 그러니까 이제 힘을 나타내잖아요. 힘이 크면 떨어지는 것도 큽니다. 힘이 크면 올라가는 것도 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도 뉴스가 좋은 게 나와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힘은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내일 뭐 갭상승이나 종가와 시가가 같은 가격에서 올라갔다가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에 대한 거는 얼추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안 한 것들은 재무
쪽만 조금 안 한 것 같아요. 재무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순운전 자본이라든가 뭐 유보율이라든가 원가 비용 COGS 뭐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매출 채권, 받을 돈, 무형 자산, 재고 자산, 순운전 자본 등 이런 데서는 이제 장난을 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국제법은 회계 기준을 파이퍼라 그래서 선입선출법이고 미국은 라이퍼라 그래서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빼낸다라는 뜻이고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빼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경기가 좋을 때 좋고요. 미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회계 기준,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싼 게 늦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매수, 그러니까 먼저 싸게 매수하고 비싼 걸 나중에 매수를 하면 비싼 게 먼저 회계 장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요. 근데 싼 게 나중에 나가게 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들어오지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를 넣기 때문에 안 좋아질 때 미국의 증시는 더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재물을 보실 때는 꼭 매출 채권, 무형자산, 재고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만 보시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문 닫을 것 같냐, 안 닫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만 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말재고가 중요하죠. 기말재고가 많으면 비용이 작게 보이거든요. 비용이 기말재고가 없으면 원가 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많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기말재고를 확 늘려버리면 기업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회계상으로. 쓰레기 같은 회사도 기말재고라든가 이 회계상에 장난치는 곳에서 장난을 확 쳐버리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고를 그 회계사들이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볼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걸 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근데 뭐 장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다라고 뭐 기재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감사를 보류해서 관리 종목 정지 당하는 게 3월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우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실전 매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전 매매라는 거는 기초에 준해서 매매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단타로 할 수도 있고 뭐 중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 뭐 몇 년씩 넣어두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팔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사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좋아지면 뭐 ETF라든가 뭐 인버스라든가 펀드 쪽으로 갈아타면 되고요.
좋아질 것 같으면 큰 자금이라고 하면 뭐 펀드 쪽으로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